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주부 2부 주식 플러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재나, 아나운서 유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의 계좌에 수익에 수익을 더하는 주식 플러스 정말 알차게 담아봤는데요. 이번 시간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정 아나운서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저희 코주부 2부 주식 플러스 시간에서는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에 정말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간단한 종목 상담부터 오늘 하루 증시를 이끌었던 이슈까지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의 멘토님께서는 종목 상담뿐만 아니라 오늘 히든 종목도 알차게 준비해 오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요. 저희 방송 노란톡방과 함께합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입장해주시면 오늘의 이미정 멘토님과 방송 중에만 함께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멘토님 바로 만나봐야겠죠. 여러분, AI 시스템으로 더욱더 강력한 매매를 추구하고 계시는 이미정 멘토님이십니다. 인사드릴게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멘토님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가 인공지능 AI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승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많이 챙겨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화면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 수익률에 있겠죠.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한 종목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네, 한 종목씩 좀 체크해 볼게요. 정말 따끈따끈한 종목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바로 5월 3일에 매도하셨던 한솔테크닉스 13.44% 수익이시고요. 루트로닉으로 15.18%, 선익시스템 11.73%, 엠로로 22.3% 수익입니다. 여기에 현대공업까지 20.94% 수익률 가득가득 챙겨놓고 계신데요. 우선은 지금 새로운 종목이 수익률 표에 등장이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좀 한 종목 한 종목씩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해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가 뜹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뒤에 나와 있는 수익률처럼 빛나는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저희 한 종목씩 여쭤봐야겠죠. 먼저 현대공업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공업 같은 경우에도 부품에 대한 공급 계약 소식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승세가 나타나다가 멘토님이 잡으신 나이스한 위치에서 무려 20%가 와우. 넘는 수익률을 만들어 내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현대공업 2차 전지, 전기차 테마에 속한 종목인데요. 전기차 주요 내장재인 헤드레스트나 차량용 시트패드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전기차 산업 선장세에 힘입어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현대공업이 미국의 전기차 주요 내장재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규 공장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장 생산 능력이 연간 30만 대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올해 하반기 가동 시작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더욱더 실적이 상향할 수 있을 것으로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와 함께 현대차의 미국 전기차 시트 공급 업체인 현대트랜시스와 좀 대규모로 계약을 체결을 한 바 있는데요. 아이오닉5와 아이오닉7에 내장되는 고부가 시트 부품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지난 4월 12일에 한번 고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장대 양봉이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율주행과 전기차 산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장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이 현대공업도 꾸준하게 성장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올해에는 매출액이 3천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90억 원 달성할 것으로 증권가에서 이미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생산 차종이 그랜저나 아이오닉 6 말고도 많은데 지난해 하반기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이익률이 더욱더 지난해에 대비해서 높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현대공업 앞서 언급드린 이 이슈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4월 12일에 만원 부근까지 올라가다가 좀 장중에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마감한 모습입니다. 그런 이후에 고점을 형성한 다음 이날까지 계속해서 좀 조정을
조정을 받은 흐름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현대차와 함께 공급 계약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대 양봉이 또 이틀 연속으로 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계속해서 5일 이동 평균선 타고 주가가 다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또 전기차 관련 이슈가 네. 조만간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이슈가 살아있어서 이 종목 좀 횡보하는 기간에 진입하신다면 다시 한번 수익 실현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횡보 기간을 노려라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정확한 횡보 라인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잡아갈 수 있는 매수가는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정확하게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장중 대응이 중요한 만큼 또 특히나 내일장은 휴장으로 거래일이 쉬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음 주 시작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열심히 달려보셔야 할 텐데 열심히 여러분 푹 쉬셨다가 이미정 멘토님 노란톡방 안에서 첫 거래일에 또 이제 신입 시작부터 함께 잡아가시면서 네. 대응 전략 세워가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함께 할 수 있는 QR코드니까요.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셔서 입장하시고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전략 세워갈 수 있는 기회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종목도 수익률 리뷰 우리 멘토님께 좀 여쭤볼게요. 엠로입니다.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해 주셨는데요. 짧은 기간 안에 급등한 종목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이 정도 급등 파워를 가진 종목이라면 우리 멘토님의 주력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멘토님 어떤 포인트 잡고 또 매수하셨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엠로가 올해 연초 들어서 가장 핫했던 AI 인공지능 테마에 속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이 SCM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국내 SCM 시장에서 이미 1위를 차지하고 지금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좀 관련주들 가운데에서도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한 점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 모멘텀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최근에도 이 엠로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 AI 기술 관련 특허를 등록하면서 이 SCM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특허권이 기계학습 기반의 정보 제공 방법과 함께 장치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구매 시스템에서 새로운 품목을 등록할 때 AI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와 유사도를 자동으로 분석하고 분류하는 기술이 좀 입증을 받았다는 것으로 좀 전해졌고요. 또 앞으로도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신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들의 공급망 관리를 혁신하는 이 AI 소프트웨어를 꾸준하게 올해 내내 계속해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이 글로벌 공급망 관리 소프트웨어 시장까지 계속해서 공략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성장 모멘텀 유효한 상황이고요. 제가 엠로가 지난 방송 히든 종목으로 챙겨왔었는데 바로 다음 날에 장중에 상한가 부근까지 터치를 했던 종목입니다. 지난 20일에 보시면 68,800원까지 한번 이렇게 고점을 형성했는데요. 제가 방송 히든 종목으로 들고 온 바로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당일에 2차 목표가까지 달성해서 22% 정도 수익을 네. 실현하고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이렇게 고점을 터치했을 때 실현은 했지만 3일 정도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한번 이날 장대 양봉이 나타나주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가 부근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엠로도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 유효한 만큼 제가 노란독방에 입장해 주시면 상세한 매매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상승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엠로 함께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QR코드 타고 노란톡방 바로 함께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저희 방송 50분까지만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이미정 멘토님의 엠로에 대한 전략 함께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빠르게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종목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루트로닉이네요. 해당 종목 또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류표님 미용기계 의료 관련주다라고 해주셨는데요. 해당 종목이 중국에서 거래처를 둔 게 아니라 또 북미나 유럽 쪽에서 아주 각광받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하십니다. 이 루트로닉 15.18% 수익 보유하고 계신데요. 앞으로의 전략, 어떤 전략이 남아있는지 멘토님이 보시는 루트로닉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루트로닉이 미용기기 그리고 의료기기 테마에 속한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최근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가 되면서 이 루트로닉뿐만 아니라 관련주들, 미용기기 관련된 기업들 전부 다 강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루트로닉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 그리고 증권가에서 호실적 전망까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주가가 최근에 상승세 보여준 바 있고요. 글로벌 에스테틱 의료 전문 기업입니다. 최근에 국내외 사모펀드 여러 곳에서 이 국내 에스테틱 의료기기 매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루트로닉의 인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루트로닉 최근 차트 보시면 4월 24일에 크게 한번 상승해 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또 증권가에서도 이 루트로닉의 올해 실적 전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영업이익도 600억 원 넘게 각각 기록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호실적 전망 속에 다시 한번 조정받은 이후에 강세 이어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지난 2019년 이후에 매년마다 신규 장비를 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하반기에도 기존의 레이저 장비 외에 이 소모품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장비들을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이슈가 살아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단기간에 2차 목표가까지 도달을 했기 때문에 네. 길게 보유하지 않아서 제가 15% 정도 수익을 실현을 하고 나왔는데요. 이 종목도 지난 24일에 한번 3만 원 구간까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올라간 이후에 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이 구간에서 매물이 쌓인 구간인데 여기서 조금 상단을 돌파하면서 다시 골든 크로스를 형성해서 이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권에서 지금 주가가 마감을 했는데 24일에 일단 고점을 확인했고 지금도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진입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구간일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때 제가 노란톡방 안에서 질문 남겨주시면 상세한 매매 전략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노란톡방 안에서 질문을 남기면 상세한 전략을 알려주신다. 네. 사실은 여러분 노란톡방 안에서만 만날 수 있는 혜택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멘토님과 빠른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점, 우리 멘토님 알고 보시면 노란톡방 안에서 굉장히 스윗하시거든요. 한 분 한 분 다정하게 답장을 맞아요. 해주시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좀 소통을 하시면서 내가 가진 답답함 풀어보고 싶다, 또 나는 함께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전략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늦지 않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시면 노란색 링크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당 링크 타고 입장하시면 노란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말고 꼭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다음 종목은 선익 시스템입니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애플 관련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었습니다. 이 종목도 11.73% 수익률 두 자릿수 확보하고 계신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멘토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송 종목으로 정말 여러 번 들고 와서 다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1%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는데 인공지능 프로그램 내에서도 적중률이 높은 종목이어서 다시 한번 매수 신호 발생하면 제가 또 공략을 해볼 생각이 있고요.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최근에 메타버스 산업에 대한 성장성과 기대감이 크게 시장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더욱더 기업의 성장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상현실 그리고 증강현실 시장과 함께 동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OLED 증착 장비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최근에 애플 관련해서 이슈가 발생하면서 지난 4월 24일에 장대 양봉 형성하고 그 다음 날에도 최고점 찍고 다시 한번 고점을 형성한 후에 조정을 받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애플에서 최근 LG 디스플레이의 선익 시스템의 IT용 8세대 OLED 증착기를 사용해도 된다는 의사를 전달한 이슈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강세 보여줬고요. 네. 또 LG 디스플레이가 향후 IT용 8세대 OLED에 투자를 진행할 경우에는 투자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의 등착기가 캐논 토키 장비보다 무려 40%가량 저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봤을 때도 조금 더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네. 것으로 기대해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선익 시스템 차트 봤을 때 일단은 이날 애플 이슈가 발생하고 이틀 연속으로 강세 나타내줬습니다.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갔다가 조정받은 이후에 지금 매물 구간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횡보는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구간의 상단을 모두 돌파하고 반등을 시도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 3월에 한번 최저점인 22,000원 구간까지 저점을 다진 이후에 주가가 여러 차례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지금 이 매물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지만 아직도 향후에 상장성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외국인 그리고 기관의 동반 매집에 나서고 있는 모습까지 좀 긍정적으로 보여져서 이 종목도 제가 AI 프로그램에서 매수 신호 발생하면 여러분들께 안내를 노란독방 안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현정 아나운서님 좋습니다. 오늘 네. 우리 멘토님 좀 달라진 거 못 느끼셨어요? 우리 멘토님이요? 네, 뭐가 오늘 우리 달라지셨죠? 멘토님이 유난히 차트 설명을 꼼꼼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하나 체크를 네.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 멘토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인 만큼 해당 종목의 타점 어디서 잡으면 좋겠다고요? 바로 노란톡방 안에서 잡으시라고요. 노란톡방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현정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너무나도 쉽고 간단합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보실 텐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갖다 대기만 하셔도 QR코드 링크 타고 입장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오늘의 히든 종목뿐만 아니라 종목 상담도 우리 멘토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 방송 50분까지만 또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만 열려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따끈따끈하게 등장한 신상 종목이죠, 신상 종목. 네, 맞아요. 거기에 지금 어제 바로 매도 사인이 나갔던 종목이라고 합니다. 바로 한솔테크닉스. 해당 종목 요즘 가장 뜨거운 섹터 어떤 종목이라 어떤 섹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네. 또 힙토리를 대체할 수 있는 종목들인 것 같아요. 네. 페라이트 관련주들 페라이트만 엮였다면 막 상한가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네. 바로 이 한솔테크닉스도 페라이트 관련주라고 오. 합니다. 대세에 맞게 트렌드에 민감한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우리 멘토님이 확실하게 잡아오신 페라리트 관련주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 신상 종목에 대한 이야기 얼른 들어봐야겠죠. 멘토님 부탁드릴게요. 네, 한솔테크닉스가 지난 방송 히든 종목이었는데요. 최근에 페라이트 관련 테마가 테슬라에서 이 히토류를 대신해서 페라이트를 사용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도 페라이트 관련주들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있었던 만큼 최근에 굉장히 뜨거운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한솔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부품과 태양광 모듈 또 LED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테슬라가 이제는 히토류를 대신해서 페라이트로 모터의 구동 방식을 전환하겠다라고 밝혀지면서 관련주들이 계속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도 이 히토류 관련해서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금지 제한 목록 개정안에 히토류 활용 기술안을 담은 내용인데요. 대안으로 이 연구 자석인 페라이트가 언급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최근에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페라이트가 네오디듐의 자석보다 자력은 비교적 약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또 고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좀 더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솔테크닉스 제가 사실 13% 정도에서 수익을 냈는데 이날 제가 수익을 냈습니다. 이날 5월 3일에 28% 정도 올라줬거든요. 제가 2차 목표가에 도달을 해서 좀 수익을 냈는데 사실 제가 수익 낸 것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렇게 성장성 이어가면서 또다시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한솔테크닉스가 페라이트 관련주 중에서도 좀 오르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지난 5월 2일,
5월 1일까지 계속해서 장기간 횡보하면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날 한번 상승세 보여주고 그 다음날 3일에는 갭 상승으로 출발해서 이제 8%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네. 상승한 날에 제가 매도를 했는데 이 다음 날에도 조금 상승세는 보여줬지만 그래도 상승분을 절반 가까이 반납하면서 마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페라이트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이슈가 발생해서 성장세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솔테크닉스 조정받을 때도 계속해서 차트 흐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차트의 흐름을 지켜보자. 근데 혼자 지켜보면 이게 되나요? 안 되죠. 그렇죠. 혼자 지켜보기보다는 우리 멘토님과 함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있는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요. 노란색 링크 만나볼 수 있는데요. 해당 링크 클릭만 하셔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오픈톡방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빠르게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30분 남았네요. 30분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 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요. 함께 꼭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또 우리가 글로벌 이슈 챙겨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네. 오늘 뭐가 있었죠? 오늘 FOMC가 있었던 만큼 또 맞아요. 꼭 챙겨보셔야겠죠? 네, 네.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우리 시장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만큼 여러분들 또 우리가 또 글로벌 이슈 부분도 체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자, 하지만 여러분 그 전에 우리가 챙겨봐야 할 건 수익률 다시 맞아요. 한번 정리를 해봐야겠죠. 노란톡방 수익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이민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다시 한번 한 종목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한솔테크닉스 페라이트 관련주로 우리 멘토님께서는 13.44%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고요. 루트로닉으로도 두 자릿수 기록해 주셨습니다. 15.18% 수익이네요. 선익 시스템 또 애플 관련주로 엮이면서 올라온 종목인데요. 11.73% 수익입니다. 엠로 하루 만에 급등했던 종목 잘 캐치해 주셨습니다. 22.3% 수익률 달려가고 계시고요. 현대공업으로도 20.94% 수익이시네요.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정리해봤습니다. 네, 이제는 여러분 잘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슈 속에 우리가 챙겨볼 수 있는 관심 종목들 있죠. 자, 이런 관심 종목들이 여러분 유망 종목으로 떠오르기 마련이니까요.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자, 그렇다면 글로벌 이슈 속에 우리가 종목이 있다라고 합니다. 모두 준비되셨죠? 이슈 속에 종목이 이슈. 이슈. 멘토님 첫 번째 이슈 어떤 이슈일까요? 첫 번째 이슈는 오늘 가장 핫했던 치매 업종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미국의 제약회사인 일라이 릴리의 주가가 7% 가까이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내 관련주들도 동반 강세 보여준 것 같고요. 이 치매 관련해서 오늘 일라이 릴리가 치매 치료제의 후보 물질인 도나네맙의 3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릴리가 임상 3상 시험에서 도나네맙이 초기 증상성인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인지와 기능 저하를 유일하게 늦춰졌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도나네맙이 초기의 증상형인 알츠하이머 환자의 인지적 그리고 기능적 감소를 크게 둔화시켰다고 이 효과를 입증받은 내용이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미국 증시에서 큰 폭으로 주가가 상승세 보여주면서 다른 관련 치매 테마도 동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또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오는 2분기에 미국의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계속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치매뿐만 아니라 바이오 테마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도 알테오젠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배터를 전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SC 제형 변경 플랫폼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던 이 글로벌 10대 제약사가 플랫폼을 활용해서 항암 항체 치료제인 임상 3상에 진입했다는 것을 전해졌습니다. 플랫폼 가치 확장에 따라서 더욱더 앞으로도 좀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올해 이 글로벌 블록버스터 제품인 SC 제형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도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이 키트로다 SC 제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 2월에 임상 3상에 진입을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에 계속 이 알테오젠에서 개발한 약품이 계속 임상 3상에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주가 흐름 봤을 때는 아직까지 덜 올라갔고 지금 이슈가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알테오젠도 바이오, 제약 관련주들 중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오늘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살아남은 업종이었습니다. 우리 맞아요. 멘토님께서 또 관심 업종으로 제약바이오주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알테오젠까지 꼽아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주는 좀 혼자 아무래도 매매 전략 짜기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어려워요.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더욱더 쉽게 풀어가셨으면 좋겠네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만 하시고 입장하시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바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 25분 남아있는 동안 열려있는 QR코드 지금 빠르게 입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다음 이슈도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네, 다음 이슈는 우리가 멘토님께서 준비한 이슈 반도체라고 합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바닥을 찍었나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다시 한번 실적 부분에서 강세 추세에 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또 올 하반기에 반도체주가 상향할 것이라는 전망이 굉장히 좋다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멘토님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난달에 강세 보여줬던 반도체 테마가 또 한 번 상승세가 아니라 이번에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번 달에 대형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 이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25bp 정도 인상을 한 것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보통 금리 인상을 할 경우에는 성장주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장주가 당장 창출하는 이익보다는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를 더욱더 높게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수록 미래 가치에 대한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오늘 기술주 전반적으로 약세 보여졌고요.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반도체 테마도 파란불 켜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연준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25bp 금리 인상에 단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미국의 현재 기준금리가 5%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준금리가 지난 2007년 이후 네.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좀 시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미국 증시도 일제히 주요 지수가 약보합권에서 마감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연준에서 그래도 추가 정책 강화 문구를 성명서에서 삭제를 했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올해의 마지막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다만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미국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이 좀 투자 심리를 악화시킨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파월 의장의 이번 FOMC 회의에서 향후 금리 인상의 일시 중단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늘은 내리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서 좀 국내 시장까지 함께 실망감을 안겨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 시사 발언에 좀 네. 시장이 조정받은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우리 증시 하락 출발한 것 같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시장에서 계속해서 동반 순매도에 나서다가 장 막판에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도세 규모를 좀 줄이면서 혼조세로 마감한 것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 FOMC 결과 발표가 된 이후에 좀 조정받은 모습인데 사실 이제 바닥을 형성하고 업황이 개선될 기대감이 시장에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일수록 이 반도체 관련주들 더욱더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중에서도 SFA 반도체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SFA 반도체가 반도체 장비 또 시스템 반도체 관련 테마에 속한 기업인데요. 메모리와 비메모리 후공정의 위탁 생산인 오셋 업체입니다. 이 오셋 업체가 한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 SFA 반도체가 서버형 메모리 매출이 가장 큰 업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강점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이 오셋
이라는 게 반도체 공정의 마지막 후공정 작업에서 외주를 맡겨서 조립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 기업에서 이 반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개발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개발 작업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오셋 작업 중에서도 패키징 기술이 반도체 성능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SFA 반도체가 좀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지난 1월에 인텔에서 출시했던 이 DDR5의 메모리가 오는 5월 이번 달에 대량 양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DDR3에서 DDR4로 전환했다는 이 속도를 고려를 했을 때 올해 비중이 15% 정도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DDR5의 차세대 서버 플랫폼이 출시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 SFA 반도체의 서버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업체의 첨단 패키징 투자에 따라서 이 외주 물량 비중이 확대가 좀 지속이 되면서 이 SFA 반도체가 올해 하반기까지 크게 성장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오늘 SFA 반도체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직 덜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이 주가 흐름 계속 지켜보면서 제가 노란독방 안에서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주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기회, 그 모멘텀이 돌아왔다라고 보십니다. 자, 그 와중에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유망 종목, 관심 종목으로는 SFA 반도체 짚어주셨는데요. 해당 종목의 우리 타점, 타이밍은요, 노란톡방 안에서만 장중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방송 중에서는 간략하게 얘기해 주실 수는 있지만 정확한 대응은 불가능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연결되어 있습니다. 해당 종목 정말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함께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미정 멘토님과 함께 하셨다면 정말 이런 관심 종목 속에서도 타이밍 잘 잡아서 수익률로 이끌어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우리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테크닉스 또 페라이트 관련주 멘토님께서 챙겨주셨는데요. 13.44% 큰 수익률 노란톡방 안에서 안겨주셨습니다. 루트로닉 또 AI 미용 의료기기 리오프닝 관련주로도 15.18% 두 자릿수 기록해 주셨고요. 선익 시스템 또 애플 관련해서 OLED 관련주로 함께 올라왔습니다. 11.73% 기록해 주셨네요. 엠로 하루 만에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22.3% 크게 잘 챙겨주셨고요. 현대공업으로도 20.94% 수익 안겨주셨습니다. 이렇게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시면 이런 수익률들 여러분들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은 또 우리 멘토님께서 종목 상담까지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네.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사연까지 노란톡방 안에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순서대로 종목 상담 친절하게 진행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안에서 멘토님께 상담이 정말 많이 쏟아졌다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종목씩 조금 체크를 해봐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전에 저희가 상담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생방송 중에만 열려있는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고민 지금 이 자리, 이 시간에 여러분들 1대1로 멘토님과 이야기하시면서 해결할 수 있는 기회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지금 전화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담겨주시면 바로 상담 이어가 볼 수 있도록 기회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하셔도 노란톡방 안에서 톡방 상담이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바로 카카오게임즈입니다. 카카오게임즈 42,50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담고 계시네요. 카카오게임즈 오늘 종가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종가 상황 보시면요. 카카오게임즈는 39,9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조금 약손실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지금 봤을 때 오늘도 강보합권에 마감을 하긴 했네요. 하지만 우리 시청자
시청자분의 매수가 대비했을 때는 손실 구간이라 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내 매수가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토님 통해서 이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게임즈가 다들 아시는 게임 관련주인데요. 롤이나 오버워치, 이 배그 이런 인기 게임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최근에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어닝 쇼크를 기록했다는 이슈였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좀 주가가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동기 대비했을 때 70% 넘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매출액은 6% 정도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바일 매출 부문에서는 예상치의 19% 정도 하회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업데이트의 부진으로 인해서 오딘 매출까지 함께 동반 감소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이 인건비의 일시적인 상여 효과가 제거가 되면서 마케팅 효율화 영향으로 예상치를 하회했다라고 전해지면서 계속해서 좀 1분기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그래도 오는 2분기부터 좀 실적 상향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는데요. 우선은 기존 작품 관련된 이슈입니다. 이 서브컬처 RPG 에버소울의 일본 확장이 오늘 네. 4분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첫 분기에는 3억 원 정도 일 매출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신작 RS 같은 경우에는 오는 3분기에 국내에서 출시가 될 예정인데, 차별화된 이 세계관의 강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3위 이내의 상위권으로 매출을 좀 달성할 것으로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첫 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10억 원 수준으로 증권가에서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액이 증가하면 당연히 주가도 강세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또 RPG 가디스 오더라는 작품 또한 글로벌적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해서 하반기에 작품이 계속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신작 출시 모멘텀이 살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 작품인 아키에이지워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오딘의 매출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될 이 대작인 RS의 흥행을 통해서 좀 성장세가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 좀 중요해 보입니다. 만약에 이 작품으로 인해서 흥행에 거둔다면 성장세를 회복하면서 주가가 다시 매출 반등과 함께 회복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매수가가 42,500원이라고 하셨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사실 아직 손실 구간이긴 하지만 크게 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고, 지난 26일에 저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보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점 확인하고 지금 비슷한 구간에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사실 이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보다는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보유를 하시면서 주가가 반등할 때 실적 상향과 함께 반등을 시도할 때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최고가가 2월 28일에 5만 원인데요. 이 5만 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실적 상향과 함께 힘을 내서 올라갈 때 지금 비중이 10%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한 46,000원 부근에서 비중의 일부를 덜어내셨다가 5만 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청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홀딩 전략 주셨습니다. 5만 원 선 부근까지 갈 때까지 조금 기다리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멘토님과 함께 종목 상담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 방송 중에 2가지로 열려 있습니다.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QR코드 스캔해서 노란 톡방 입장하셔도 좋겠고요. 2가지 방법. 전화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026007-8339번 전화번호로 빠르게 또 종목 상담 이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상담도 이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상담입니다. 롯데 웰푸드인데요. 해당 종목 10만 5천 원의 매수가 보유 중이고요. 비중 5% 담고 계시네요. 롯데 웰푸드 이 회사 어떤 종목인지 아시나요? 식료품 관련해서 또 그런 회사일 것 같은데요. 이 회사가 지난달 1일에 사명 변경을 했다라고 합니다. 오. 원래 롯데 제과였다고 해요. 네. 이 사명
변경 이슈 때문에 한 차례 좀 주목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해당 종목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105,500원. 500원 정도 지금 약수익권에 있다라고 네, 할 수 있는데 그러네요. 지금 오늘은 또 약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한 건 언제 오를까요? 이 종목 언제 내가 매도해도 될 만큼 목표가 얼만큼 잡아야 할까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우리 멘토님 통해서 진단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롯데웰푸드가 식품 제조 기업인데 롯데 제과에서 사명을 변경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4% 그리고 영업이익도 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과나 해외 부문에서는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했지만 이 식품 부문에서 기대치를 하회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 제과 부문에서는 매출액이 그래도 증가를 했는데 건과류 부문에서 개선폭이 큰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또 껌이나 캔디류에서도 좀 상가 인상 효과가 주요하게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고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수출이 증가로 인해서 좀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네. 이 파키스탄도 네거티브로 통화 절하 효과가 작용하면서 네, 해외 부문에서는 그래도 매출액이 2자릿수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롯데웰푸드가 일단은 1분기에는 부진한 실적을 나타냈지만 하반기에 이 원가 부담의 경감이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상반기에 판가 조정됐던 빙과류나 유제품의 이익률이 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여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빙과류 부문에서는 다시 한번 실적 상향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지 재고분 또한 이달 중으로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전반적인 실적 흐름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합병 시너지가 올해 하반기부터 가시화된다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실적 개선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약수익 정도 구간에 위치를 하고 네. 있는데 지금 저점 구간에서 별로 내려올 구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를 하시면 좋겠고요. 여름을 앞두고 있고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는 만큼 이 식품 업종은 계속 안전하게 보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이 13만 원 부근까지 올라가줬는데 이 부근까지 올라가려면 사실 올해 하반기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단기간에는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단기 고점인 11만 원 그 부근까지 주가가 계속 힘을 내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 11만 원 선에서 좀 체크를 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13만 원까지 좀 설정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멘토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식품업종은 조금 안정적인 수익을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좀 어려울 때 계속해서 좀 끌고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희 종목 상담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번호와 또 QR코드 통한 노란 톡방으로 열려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다음 상담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JYP 엔터테인먼트입니다. JYP 네. 엔터테인먼트 93,300원에 20% 비중 담으셨고요. 오늘 종가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94,9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0.11% 그래도 빨간불을 켜내줬는데요. 이 엔터 관련주 요즘에 또 성적이 좀 괜찮거든요. 우리 멘토님께 얼마 정도 목표가 설정하면 좋을지 또 궁금하실 것 같으니까요. 네.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현정 아나운서님 네. JYP 좀 살려주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공기반 소리만 있잖아요. 아니 네. 라고 속삭여 주시던지 이 맛을 좀 살려주셔야 되는데 잘한다. 다시 한번 네. JYP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네네. JYP 여쭤보도록 네, 아이 탈락. 하겠습니다. 네, 공기반. 그냥 공기가 너무 30%밖에 안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네, 공기 더 지금. 들어가야 되나요? 네, 지금 우리 멘토님께서 네. 차트 준비가 되신 것 같으니까요. JYP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멘토님 부탁드릴게요. 네, JYP 엔터테인먼트가 다들 아시는 엔터사인데 1분기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부합할 것으로 좀 증권가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유효한
종목인데 우선은 스키즈의 컴백뿐만 아니라 이 트와이스 투어가 예정이 되어 있는 2분기에는 또 사상 최대 실적까지 이어갈 것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음반 부문에서도 주요 아티스트들이 합산이 366만 장이 넘어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콘서트나 유튜브에서도 계속 매출액, 영업이익 계속 증가세 이어가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이 JYP 관련해서 실적은 계속해서 상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오는 6월에 컴백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일에 정규 3집으로 컴백을 할 예정인데 이 앨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에서 K-팝 앨범 공급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요 팬덤 비중이 높은 이 스트레이키즈도 소동 상한으로 인식되면서 300만 장을 돌파할지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컴백일에 디지팩 앨범까지 동시 발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미 300만 장 돌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음원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팬덤 비중이 높은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빌보드 핫 100 신규 진입을 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실적에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콘서트 부문에서도 최근에 월드 투어가 42회차, 또 관객 수가 55만 명 이렇게 기존의 투어에서 오는 세 번째 투어 고마가 얼마나 더 규모가 확대가 될 것인지도 실적에 좀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네. 때문에 제가 방금 알려드린 이 스트레이키즈 컴백 관련된 결과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고점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아직 오는 6월에도 계속 상승 모멘텀 살아있고 또 실적도 계속 사상 최대의 실적 기록할 거라고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고점 구간이고 비중이 20% 정도라고 하시니까 만약에 주가가 하향을 하더라도 다시 상승할 거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그때 일부 물량을 청산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보유하시다가 너무 빠지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아직 상승 모멘텀이 크게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도 좀 더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조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체크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하이브도 그렇고요, SM도 그렇고요, 엔터 관련주들이 실적으로 정말 크게 맞아요. 날아오르고 있는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JYP 역시도 우리가 실적적인 부분, 아티스트로서 챙겨볼 수 있는 영역들이 아직 성장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이 점 체크하셔서 함께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 3분 남았고요. 3분 안에 함께 하셔야지만 체크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QR코드 활용해서 지금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멘토님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가 수익률표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멘토님이 방송 중에 히든 종목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런데 종목명과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서 대응 잡아준 히든 종목들이 정말 빛나는 수익률로 여러분들 계좌회에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한번 저희가 그 빛나는 수익률들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정 멘토님의 노란톡방 주요 수익률입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이런 수익률 챙겨가실 수 있겠고요. 한솔 테크닉스로 13.44%, 루트로닉으로 15.18%, 선익 시스템 11.73%, 엠로 하루 만에 급등입니다. 22.3%, 현대공업으로 20.94% 이런 수익률들 챙겨가실 수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다면 이제는 좀 히든 종목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꼭꼭 숨어라 숨어있는 히든 종목 한번 찾아볼까요? 멘토님 히든 종목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든 종목은 제약 바이오,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준비한 기업은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분자 진단용 키트가 계속 발매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올해에도 고성장세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이 파지리아 기술의 유효성에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데이터도 확보해서 굉장히 재무구조 안전하게 이어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미국의 FDA에서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승인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관련주들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차트 흐름 봤을 때 일단 지난달
지난 3월 29일에 7,330원 저점을 확인을 했고요. 저점 확인한 다음에 이 부근까지 계속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정받고 이제 오늘 3% 정도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네, 추가적으로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도 유망한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히든 종목도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히든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한 번도 가져오지 않은 이 배합사료 관련주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네, 사료 곡물 관련주인데 육가공 전문 업체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계 관련주에도 속해 있는 기업이고요. 또 외국인의 꾸준한 매집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도 하고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곡물 협정 연장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 사료 관련주들 다시 좀 상승세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지난 21일에 고점 확인한 다음에 조정받고 오늘은 5%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정받았을 때 진입하면 다시 이 지금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 발표가 오는 15일에 될 예정이어서 제가 오늘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겨드렸는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를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부당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고생하신 이미정 멘토님 그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